안녕하세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벌써 2021년이 다 갔어요. 크리스마스 날에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이 포트폴리오 런칭한 지도 1년이 넘었고 또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도 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번 찍었나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참 지나가는 시간들 생각해 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언제나 드는 것 같아요.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적어도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내가 잡았어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는 누구나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후회가 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경험치라고 생각하면 좋은 배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배움 그리고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어, 그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도 되고 하여서 콘텐츠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의 간단한 소회를 나누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네요. 12월 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 행동경제학 관련 6장 내용도 거의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실력이 아니라 그저 편승했던 것이다. 덩달아 뭐가 잘 됐다는 것이죠. 실상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거나 또는 뭐 이거 가능할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그런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자, 나는 뭐 땡땡땡 주식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용감한 생각들이 또 있고요. 한편 나는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제2의 애플, 그다음에 제2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발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는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데 투자를 또 많이 하게도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잘 되었더라라는 내용을 듣고 우리도 그것을 추적하는데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죠? 서부로 가서 금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했다더라. 그 골드러시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련된 영화나 책을 볼 때 나도 이런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있죠. 뭐 코인 관련돼서도 또는 어떤 밈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치들이 공유되고 또 굉장히 좋은 기사거리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그런 기사를 보면 왠지 나도 잘 될 것 같아서 내 가슴도 많이 웅장해지는데 투자의 경험치를 잘 쌓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그 자산을 잘 지키지 못할 뿐더러 또 자산을 모아놓고 나서 안정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 일부의 자산을 그런 그 밈 주식이라든가 어떤 코인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또 올인을 하죠. 인생 역전. 그러다 보니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넉넉함에서 그 자산을 불려가기보다는 뭔가 그 잃어버린 시간에 잃어버린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무모함을 감내하는 무릅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를 드렸던 것은 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주식을 찾고 좋은 투자 성과를 내는 것들은 그렇게 어떤 한 방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또 지금도 잘 찾으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은 좀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잘 안 되었을 때에도 나를 계속적인 성공의 트랙에 머무르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제가 확고하게 믿는 부분인지라 여러분들과 나눠보는데요. 이 책에서도 사람들이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투자는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거, 이거는 좀, 어, 옳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이렇게 실력이 좋아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편승해서 잘 됐던 것이다. 이 미국의 S&P 500 인덱스인데요. 꾸준히 올라갔죠.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부분에서 떨어진 것들은 3년간 하락이었고요. 닷컴 버블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요때 2년간 하락을 또 하락이 진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여기 코로나 위기였던 건데
어쨌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요때는 3년간 하락을 했고요. 요때는 2년간 하락한 셈이고 요때는 몇 달 정도만 떨어졌다 다시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생겨서 이제는 증시가 떨어지기만 하면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투자 안 보고 높게 평가해요. 이 고점을 잡았던 사람도 지금 몇 배 올라간 거죠. 또 요 고점에서 회복된 고점에 잡았던 사람도 아유 망했네. 이 떨어지는 가격 때문에 망했네라고 2년간 슬퍼했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는 다 띄울 수 있다. 그 증시가 안 좋을 땐 모르겠지만 증시가 좋을 때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의 주식도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좋을 때 저절로 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꼭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증시가 좋을 때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교만 심리를 부추기면서 이게 상승장의 수익을 준 건지 이 투자한 내가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이런 주식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금액을 분배해서 투자한 성과를 낸 것인지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상승장에 편입돼서 같이 올라간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2002년 월드컵 한국이 4강에까지 올라갔죠. 자, 근데 거기 국가대표 선수단 명단에 어, 저의 이름 또는 당신의 이름이 슬쩍 들어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력과 또는 뭐 나가서 몇 분을 뛰고 몇 골을 넣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던 것만으로도 4강 올림픽, 4강 월드컵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주식일지라도 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했던 것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 그것이 정말 실력, 투자자의 실력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영역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과신이라는 게 낙관적 성향이기는 해요. 물론 낙관적 성향이 나쁘지 않죠. 낙관적 성향이 있어야 투자도 하는 것이고 또 이어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면 다시 내가 왜 실패했는지 복귀하고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읽어보고 있는 저 역시도 네, 반복되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는 과거의 경험보다 미래의 계획에 눈을 돌리는 경우에 낙관주의에 사로잡히기 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계획의 세부 사항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그 문제의 내부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안면인식 기술 예를 들어 안면인식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럼 그 기술 하나만 보면 너무 좋아요. 세계적으로 최고고 특허고 뭐 국제 특허 다 돼 있고 뭐 그렇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술은 반드시 뜬다라는 생각에 전반적인 투자의 계획 내에서 기술 하나만 보고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좋은 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아마 이 책에서 얘기하는 문제 내부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침 어제 어떤 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인남볼이 가져오라고 그 교세라 회장님의 내용이죠. 책이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상은 낙관적으로, 계획은 비관적으로. 제가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책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핵심이 뭘까 싶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투자 미래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는 떨어질 때, 안 좋을 때를 또 자금이 막힐 때를 대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그 원칙을 가지고 비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컨텐츠가 작지만 사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나름 어느 분이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다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성과 볼 거고요. 이번 주까지는 12월 달에 이 벤치마크 업데이트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네요.
성과를 보자면 404일이나 됐어요. 365일을 훌쩍 지났죠. 400일대로 넘어갔습니다. 금액가중 수익률로는 17% 때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월에 1.5%씩 수익을 내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연평균 수익률로 했을 땐 1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 가치가 지난주 대비 1% 증가했는데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한 3% 정도 확 올라가는 바람에 환율이 약간 떨어졌음에도 성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업데이트 내용들,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주간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페드의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등락을 보여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 지난 4주간의 내용을 보면은 2.62% 떨어졌다가 3.61% 올라갔다가 2.95 떨어졌다가 3.19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물결 파동을 계속 이루어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큰 출렁임이 있었는데 투자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 이럴 때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불안하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불안할 때는 안 해. 뭐 투자 안 해. 이렇게 관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약간만 생각해 보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투자를 조금씩 더 진행해 주면 굉장히 좋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졌다 올라간 3%를 먹고 또 요때 샀으면 또 3%를 또 먹었으니까 한 4주 동안에 3%에 한 3%를 더 먹는 셈이죠. 그러면 한 거의 4,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맥시멈이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뭐 3, 4%는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더 사면 좋지 않냐라는 게 뭐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좋은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수익을 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경험과 실행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느냐, 그리고 실행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장기 적립식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도 증시 등락에 따라 적립되어서 쌓여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에 대해서의 변동은 뭐 1, 2%라고 할지라도 그게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퍼센테이지의 변화보다 금액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다가오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해진다면 스스로에게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봐야겠죠. 무엇보다도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하게 실행하느냐, 또 하락시마다 추가 매수를 하느냐 정도의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의 개인적 경험과 또 언론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언론의 미래 전망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 경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008년 리만 사태, 2020년 코로나 크러쉬가 있었지만 증시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때마다 증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것들은 페드고요. 페드가 꾸준하게 자금을 풀어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만드니까 돈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 물건 또는 주가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계속 우리가 학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불안함,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뭐 너무 긍정적 또는 너무 부정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오늘의 팩트에 따라서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 이런 것들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 적립식 인덱스 투자를 주장하는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멘트로서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마감일 대비 미국 3대 지수가 이렇게 훌쩍 올랐는데 다우는 1.65, S&P 500은 2.28, 나스닥은 무려 3.19%를 상승했었고요. 아마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12월 말일자로 갱신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영상 같이 하신 분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남는 2021년 되기 원하고요. 또 굉장히 큰 희망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2022년을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